투르크어 사용 국기구의 탄생의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OTS는 중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라 맹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이 OTS를 두려워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신장 위구르 지역 인구 대부분이 튀르크족이고 OTS가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중국 정부 귀에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이 OTS에 가입해 신장 위구르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를 공포에 떨게 만든 고구려, 제국의 재결합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터키는 카자흐스탄을 비롯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와 회동을 가졌는데요.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로 투르크어 사용 국기구를 발표한 것이죠. 뜻밖의 움직임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터키의 움직임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OTS의 출범은 단순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EU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구와 GDP를 자랑하는 연합국가의 탄생과 비견됩니다. OTS에는 중앙아시아 대국들은 물론이고 헝가리도 참관 국가입니다.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의 협력 체제라 볼 수 있는데요. 회원국 인구만 따져봤을 때 1억 6천만 명의 단체입니다. 국토 면적은 450만 제곱킬로미터, GDP 규모로 따져봤을 때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178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체는 튀르크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튀르크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와 민족이 다른 국가들의 연합이 아니라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OTS 발족은 아세안이나 EU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OTS 국가들은 투르크어 사용국 월드비전 2040이라는 성명을 내걸며 외교정책과 지역안보,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터키는 예전부터 EU에 가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로비를 거치며 유럽의 일원으로 대접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다른 국가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터키는 쉽게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었죠. 유럽연합을 통해 유로화 혜택을 보고 수출에 있어 이점을 가져가려던 터키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에 분노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자적인 단체를 수립, 자신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인 OTS를 만든 것입니다. 이번 OTS 설립으로 인해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맹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터키는 신장 위구르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신장 위구르의 주민 대부분은 튀르크 계열인데 튀르크 민족이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특성상 신장 위구르도 얼마든지 이 단체에 들어올 수 있죠. 게다가 튀르크라는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이들이 신장 위구르 독립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명분까지 생긴 것인데요.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고 소수민족의 독립에 민감한 중국 입장에선 OTS의 발족은 대단히 성가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OTS에 대해 범투르키즘의 부상을 상징하며 이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행위라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 비난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1대1로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 유럽까지 도로를 뻗으려는 중국에게 만약 신장 위구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는 과거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조직원들을 파견, 폭탄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중국은 이를 제압하고자 공안 인력을 강화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 때도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서자 동투르키스탄 테러 단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탈레반들을 달래기 위해 중국으로 초대하는 등 그들을 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막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올해 7월 중국 공안부대 테러국 리윈펑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구베에서 테러 관련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만일 OTS의 지지를 등에 업고 중국 분열을 위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신장 위구르의 병력을 파견하며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현재 극심한 미중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군사적 움직임에 자원을 쏟는 것 이상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도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과 서 양쪽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전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슬람 세력을 등에 업고 신돌궐 제국 건설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중국은 필연적인 분열을 막기 위해서 OTS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근 파격적인 행보 역시 중국에게 큰 위협인데요. 그는 내정 간섭의 이유로 미국을 포함해 서구 10개국의 대사를 터키에서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발언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돌발 행동의 외교가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정신나간 인물이라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을 가장 긴장시킨 일은 바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일이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 능력을 칭찬하며 앞으로 인프라 건설 외에도 방산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 당나라 시절 돌궐 고구려의 협력이 재현되는 모습에 중국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TS 의장국인 터키는 한국 또한 돌궐 연합의 가치를 공유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같은 우랄 알타이역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터키는 한국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가 한국에 보인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이는 진짜 피를 나눈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보입니다. 과거 터키인들이 바라본 한국인이란 글이 게재됐는데 그 글을 살펴보면 이것은 우방국 이상이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터키 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에서 투르크족이 고구려와 깊은 인연을 맺은 형제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는 터키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제를 구한 것에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제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했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막식에서 기립박수로 터키 선수단을 환영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며 서운함을 표출했는데 마치 오랜만에 본 가족이 환영해 주지 않는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그간 한국의 행보를 보면서 그때 느낀 서운함이 오해였음을 알고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으로 한국 전쟁에서 도와준 터키 형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사 지원으로 드러났는데요. 2005년 한국은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수출했습니다. 터키군은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알타이 전차를 개발했으며 그 외에도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T-155 푸트르나포를 생산해 이를 기반으로 타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죠. 한국은 이후에도 터키가 겪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흑표 전차 기술을 받아 터키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한국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국산 파워팩을 개발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왔고 한국 기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겼기에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선 한국이 OTS에 들어온다면 그 어떤 OTS 형제국들보다 막강한 형제이기에 꼭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얼마 전 북한의 도발에 한반도 정세를 걱정하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터키로선 아주 중요한 초청이라는 말을 남기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문 대통령께서 터키를 꼭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터키가 한국의 OTS 가입에 대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 정치인이나 중요 인물이 중국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은 한국 무기를 수입해 개량한 터키가 자국 무기를 동맹국에게 수출하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넓힐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OTS가 신장 위구르를 독립시키는 선례를 만들면 이후 다른 많은 소수민족 독립의 근거를 만들게 돼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OTS의 리더인 터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한국산 무기를 개량한 자국 제품을 수출하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매우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으로 중국은 사방으로 고립된 형국이기에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미국도 대중 압박을 위해 암묵적으로 그들의 연합을 지지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OTS에 한국이 도와주는 형세로 중국을 압박한다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됩니다. 최근 러시아 중국은 군사훈련도 같이 진행하면서 서방 세계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적 이득이 사라질 경우 금방 깨질 동맹 관계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원유와 천연가스를 사들이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기에 러시아는 중국의 정책에 발맞추며 지지를 하는 척했지만 최근 북극 영토에 중국이 관심을 보이며 러시아 영역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푸틴이 불쾌하게 여기며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뗄 수 있는 러시아, 중국 관계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죠. 중국에게는 온전히 믿을 만한 자신의 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은 전 세계의 포위망을 뚫고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튀르크인들의 좋은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공고히 유지되길 바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OTS가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